자외선에 이렇게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면 피부암이랑 노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선크림을 고를 때 SPF랑 PA만 신경 쓰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과 선크림을 고르는 법 그리고 제품 추천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크림이나 자외선 차단에 관한 대표적인 질문 몇 개를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주로 실내에서 생활을 하는데 선크림을 굳이 발라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네, 바르셔야 됩니다.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자외선의 종류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외선은 크게 UVA, UVB, UVC 3개로 나뉘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UVC는 오존층에서 흡수가 돼서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게 정말 미미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UVA 그리고 UVB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UVA는 강도 자체는 약하지만 파장이 긴 자외선이라 우리 피부 속으로 깊숙이 침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화라든지 기미, 잡티를 유발하는 자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UVB는 파장 자체는 짧지만 강도가 세서 일광 화상이라든지 피부암을 유발하는 자외선입니다. 이처럼 자외선은 피부에 안 좋은 영향만 끼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내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보면 SPF랑 PA가 각각 표기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지수를 표기해 놓은 거예요. 즉 SPF 지수가 높을수록 자외선 B를 잘 막아줍니다. 그러면 SPF 막 100이나 120 같은 것도 있는데 무작정 지수 높은 거 쓰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SPF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 피부 자극이나 트러블을 유발하는 성분이 많이 배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SPF 지수가 마냥 낮은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SPF 50 정도 되는 선크림을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해주는 지수를 표기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PA 뿔뿔뿔뿔은 돼야 그래도 쓸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선크림을 얼마나 발라야 정량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선크림이 기재된 수치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검지손가락 2마디를 꽉 채워서 발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양을 그대로 얼굴에 바르게 되면 선크림 제형끼리 다 뭉치면서 피부에서 들뜨고 백탁이 너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권장 사용량의 4분의 1만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적게 사용을 하게 되면 자외선 차단이 지속되는 시간 또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PF 50의 선크림은 이론적으로 정량대로 발랐을 때 자외선 차단이 12시간 지속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4분의 1만 바르게 되면 자외선 차단이 지속되는 시간이 3시간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침에 아무리 선크림을 꼼꼼하게 바르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점심시간 이후로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외선을 직방으로 맞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한번 덧발라 줬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 수고스러움을 덜어주고 동시에 권장량대로 발라도 메이크업이 밀린다든지 백탁 현상이 없는 신상 선크림이 나왔는데 바로 메디힐의 수분 UV 컷 선크림입니다. 일단 이 선크림의 가장 큰 특징은 자외선 차단제 효과가 24시간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덧바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이 선크림의 가장 큰 장점이자 소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동안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쭉 선크림을 덧발라 왔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메디힐 선크림은 아침에 바르고 나가도 자외선 차단제 효과가 24시간이 지속이 되니까 덧바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그런데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 분께 직접 여쭤봤는데요.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이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주성분 입자를 촘촘하게 분포시키는 듀얼 디펜스 공법을 적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발랐을 때 피부에 빈틈없이 밀착이 돼서 자외선 차단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고 여기에 선크림이 쉽게 벗겨지는 요인인 오일이랑 유화제를
선크림을 특수 비율로 첨가를 해서 피부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플러스로 밀착 관련 성분까지 첨가를 해서 선크림의 피부 밀착력이랑 지속력을 그냥 확 높여버린 거죠. 그래서 선크림을 사용하고 24시간 동안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 24시간이 지속되는 건 알겠어. 그런데 밀착 성분이 많이 들어갔으면 피부에 자극이 되는 건 아닌지, 혹은 유기자체니까 눈시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셨죠? 일단 메디엘 수분 UV 컷 선크림은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눈시림을 유발하는 3대 성분인 옥시벤존, 벤조페논 3, 에칠엑실 메톡시신 나메이트가 들어가 있지가 않은 저자극 선크림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선크림 눈시림에 예민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민감하게 느끼는 제 지인한테 테스트를 부탁을 했는데요. 이 메디엘 선크림을 쓰고 별다른 눈시림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극이나 눈시림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형을 살펴볼 건데요. 이 선크림은 정말 가볍고 촉촉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발랐을 때 피부에 싹 스며들면서 답답함이나 끈적임이 없고요. 또 여러 번 덧발라도 제형끼리 뭉치거나 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권장량 그대로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효과를 오래 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메디엘 선크림을 몸에도 정말 잘 바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어도 자외선이 5%밖에 차단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몸에도 꼭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메디엘 선크림은 끈적임이 없고 흡수가 빠르니까 바디에도 바르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업과의 궁합,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아무리 자외선 차단제 효과가 24시간이 지속이 되고 제형이 촉촉하다고 하더라도 메이크업의 피부 표현을 망친다? 이러면 저조차도 손이 안 가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메디엘 선크림은 베이스와의 궁합이 정말 좋은 편이에요. 이 선크림을 권장량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위에 파데나 쿠션을 발라도 밀리거나 들뜨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수분 프라이머나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했을 때보다 메디엘 선크림을 사용했을 때 파데나 쿠션 밀착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촉촉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주름에 끼인다든지 하는 현상도 없어서 저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메디엘 선크림,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자외선 A랑 자외선 B뿐만 아니라 여기에 추가로 블루라이트, 논나노 입자, 그리고 미세먼지까지 차단을 해주거든요. 특히 이 중에 블루라이트는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모니터와 같이 현대인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블루라이트가 자외선만큼이나 피부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 작업을 할 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메디엘 선크림은 블루라이트까지 차단을 해준다고 하니까 확실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올 여름에 메디엘 선크림을 꼭 써야 되는 이유, 바로 스웨트 프루프 효과 덕분인데요. 이 스웨트 프루프 효과 덕분에 땀이랑 피지에도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몸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차고 건조한 타입이기 때문에 땀이 안 나는 체질이었거든요. 그런데 3, 4년 전부터는 여름만 되면 땀을 비 오듯이 흘려서 선크림이랑 베이스가 그냥 같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스웨트 프루프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땀이랑 피지로 인한 지워짐이 타 제품 대비 훨씬 덜해요. 당연히 덜 지워지니까 자외선 차단제 효과도 오래 지속이 되는 겁니다. 먼저 검지손가락 한 마디만큼 선크림을 짜주시고요. 그 다음 이걸로 얼굴 전체에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선크림을 검지손가락 한 마디만큼 짜는 다음에 광대나 코처럼 얼굴에서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부위는 실제로 자외선 용량을 더 많이 받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광대나 콧대는 한 번 더 신경 써서 덧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 뒤에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위가 바로 손등이랑 목인데요. 특히 목은 피하 지방이 적고 움직임 자체가 많은데 또 자외선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은 정말 선크림을 꼭 발라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를 왜 써야 하고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말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메디엘 수분 UV 컷 선크림은 외출 중간에 덧바르지 않아도 되는 건 물론이고 가벼운 제형감, 그리고 메이크업과의 궁합, 게다가 오중
수중 차단 효과까지 정말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10,000원대니까 정말 안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선크림 뭐 쓸까 하시는 유목민분들 제가 자신있게 메디힐 선크림 추천드리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